2024년 2월 20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숫자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81.5에서 82억 달러에서 79.5에서 80억 달러로, 총 빌링스 가이던스를 107에서 108억 달러에서 101에서 102억 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이어서 니케시 아로라 CEO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리는 개별 보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평가번들 확대와 플랫폼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언이었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5% 이상 폭락했죠. 시가총액 2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성장 둔화를 가격에 반영했고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장기적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매출 인식 타이밍이 불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5년 2월 팔로알토는 연간 매출 전망을 9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아크를 25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이스라엘 출신 엔지니어가 시작한 방화벽 회사가 어떻게 사이버 보안의 절대 강자가 됐을까요? 2005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니르 주크라는 이스라엘 출신 엔지니어가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였죠. 그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방화벽을 개발했고 넷스케이프에서도 핵심 엔지니어로 일했죠. 하지만 그는 기존 방화벽의 한계를 봤습니다. 당시 방화벽은 포트와 프로토콜만 봤습니다. 80번 포트는 웹, 443번은 HTTPS, 단순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80번 포트, 유튜브도 80번 포트, 악성 코드도 80번 포트를 썼습니다. 방화벽은 이를 구분할 수 없었죠. 니르 주크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차세대 방화벽 NGFW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7년의 개발 끝에 2007년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PA4000 시리즈였죠. 혁신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스카이프 등 수천 개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식별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어떤 앱을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었죠. 페이스북은 허용화돼 페이스북 게임은 차단 같은 정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08년 매출 500만 달러, 2009년 3,100만 달러, 2010년 1억 1,800만 달러. 매년 서너 배씩 성장했죠. 시스코, 주니퍼 같은 거대 기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몰려들었고 2011년 마크 맥로플린 CEO 취임과 함께 시리즈 D에서 기업가치 26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 7월 20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42달러, 시가총액 40억 달러였죠. 상장 첫날 주가는 4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니르 주크와 경영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단순 방화벽 회사가 아닌 통합 보안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니케시 아로라가 새 CEO로 영입됐죠. 구글과 소프트뱅크에서 일한 거물이었습니다. 손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그가 왜 팔로알토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사이버 보안이 다음 10년의 최대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마에스트로답게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데미스토를 5억 6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SOAR,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분야의 선두 기업이었죠. 보안 사고 대응을 자동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같은 해 아포레토도 인수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특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확보했죠. 2020년엔 익스펜스를 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외부 공격면 관리 ASM 기술이었죠. 기업이 인터넷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찾아내고 위험을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또 크립시스 그룹도 인수했습니다. 사고 대응 컨설팅 회사였죠. 이제 팔로알토는 기술뿐 아니라 전문 인력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1년 브리지크루를 1억 5,6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IAC, 코드형 인프라 보안이었죠.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보안을 검사하는 기술입니다. 시프트 레프트, 즉 보안을 개발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전략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인수는 계속됐습니다. 디그 시큐리티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했고, 탈론 사이버 시큐리티를 6억 2천만 달러에 인수해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확보했죠. 매년 수십억 달러를 인수에 쏟아부었습니다. 무작정 사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었죠. 세 개의 기둥을 세운 겁니다. 첫째, 네트워크 보안. 전통적 강점인 차세대 방화벽과 SASE,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둘째, 클라우드 보안.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CNAPP,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을 구축. 셋째, 보안 운영. 코텍스라는 브랜드로 XDR과 XSIAM을 제공. 특히 XSIAM이 주목받았습니다. 익스텐디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앤 오토메이션 매니지먼트로 복잡한 이름이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기존 SIEM을 대체하는 차세대 보안 운영 플랫폼. AI로 테라바이트급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2024년 2월의 충격적 발표는 이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 제품을 팔지 않는다. 플랫폼으로만 판다. 무료 평가 기간을 늘리고 번들 할인을 확대했죠. 단기 매출은 줄어들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79.5억에서 80억 달러로.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25% 이상 폭락했죠. 팔로알토가 미쳤다. 성장이 끝났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쟁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센티넬1, 지스케일러 모두 동반 하락했죠. 사이버 보안 섹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니켓이 아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수십 개 보안 제품을 관리하는 데 지쳤다. 통합을 원한다. 우리가 그 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평균 76개의 보안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잡성과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2024년 5월 IBM과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IBM이 큐레이더 사스 자산 일부를 팔로알토에 이관하고 코텍스 XSIAM을 함께 판매하기로 했죠. 전통적 SIEM의 대표 주자인 큐레이더 고객들이 XSIAM으로 이전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IBM 컨설팅의 영업력까지 확보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이 반전의 신호였습니다. 매출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성장. 더 중요한 건 차세대 보안 ARR이 43% 성장했다는 점이었죠. RPO, 미이행 계약 잔고도 20% 늘었습니다. 플랫폼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12월 2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주가는 연초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3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91.4억에서 91.9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 전망입니다. 분기 실적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조정 EPS가 컨센서스를 크게 넘었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중반 메가톤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이버아크를 2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거죠. 현금과 주식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보안 인수였습니다. 사이버아크는 PAM, 특권 접근 관리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관리자 계정, 즉 가장 중요한 계정들을 보호하는 기술이죠. 이 인수의 의미는 컸습니다. 팔로알토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이덴티티 보안이었죠. 네트워크,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보안 운영에 이어 아이덴티티까지. 이제 진정한 엔드-투-엔드 보안 플랫폼이 완성되는 겁니다. 경쟁 구도도 재편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에 강하지만 네트워크가 약합니다. 지스케일러는 SASE에 강하지만 보안 운영이 약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번들링에 강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팔로알토만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유닛 42도 핵심 차별화 요소입니다. 크립시스 인수 후 강화된 사고 대응팀이죠.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기업들을 실제로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품에 반영하죠. 실전 경험이 기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성장도 눈부십니다. 브리지크루와 디그 시큐리티 인수로 코드부터 데이터까지 전 과정을 커버합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보안이 시작되고 배포 후 런타임까지 이어지죠. AWS, Azure, GCP, 모든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재무 상태도 탄탄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 91억 달러 이상, 영업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이버아크 인수를 위한 250억 달러도 부채 없이 조달 가능한 수준이죠.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통합의 복잡성입니다. 수십 개 인수 기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녹여내는 건 쉽지 않죠. 둘째, 가격 압박입니다. 플랫폼 번들링으로 할인을 해주면 마진이 압박받습니다. 셋째, 경쟁 심화입니다. 모든 보안 기업이 플랫폼을 외치고 있죠. 하지만 팔로알토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iOS가 되겠다는 겁니다.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해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팔로알토도 보안의 모든 영역을 통합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2005년 니르 주크가 시작한 차세대 방화벽 회사, 2012년 40억 달러 시가총액으로 상장, 2024년 플랫폼 전환 선언으로 주가 급락, 2025년 250억 달러 메가 인수로 완성되는 플랫폼 헤게모니. 이것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20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장 당시의 25배죠. 사이버 보안 업계 1위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공격, 딥페이크, 자율 해킹봇. 팔로알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시 아로라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이버 보안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24시간 모니터링할 필요 없이 AI가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 미래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PANW, 작은 방화벽 회사에서 시작해 사이버 보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플랫폼화라는 대담한 베팅으로 단기 고통을 감수했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250억 달러 사이버아크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진정한 사이버 보안 플랫폼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됩니다. 해커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위협은 매일 등장합니다. 팔로알토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전략이 정답일까요? 시장이 답을 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팔로알토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